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4위, 그리고 전 세계 사망 원인 2위인 질병 뭔지 아시나요? 바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 뇌졸중이 정말 무서운 게요. 완치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완치가 되더라도 치료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 뇌혈관 질환 쪽은 물론이고요. 심혈관 질환 쪽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에 이르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는 만큼 보험을 통한 철저한 예방 그리고 대비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2대 질환, 뇌 쪽과 심혈관 질환 플랜 알차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하면 돈 되는 보험 정보 소개해드리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보험 고민까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뇌는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심혈관 쪽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많은 치료비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 질환의 보험이 각별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건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와 또 심혈관 질환, 어떤 보험의 대비가 필요할지 김정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강의를 맡은 김정덕입니다. 자, 오늘은 이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 혈관 질환인데,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반면에 또 두려움도 높아지는 질환이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 자, 아직까지는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바로 암이죠. 암. 그런데 이제 암은 5년 이내 생존율이 70%가 이미 넘어간 지가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암은 이제 불치병이 아니에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높은 암도 있지만 오늘은 암보다는 치료비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몇 배가 더 드는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혈관이 뭘까요? 혈관. 혈관은 우리 몸속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길입니다. 길. 그래서 뇌로 들어가는 길이 잘못되면 뇌질환이 되는 거고 또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잘못되면 심질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습관 문제로 혈관 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대 질환 에 대해서 4개만큼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질환이 바로 이 뇌나 심장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잔인한 병이 어떤 거다? 이 뇌다. 뇌로 관련된 질환은 너무나 두렵고 잔인합니다. 본인 개개인한테는 어떤 질환이 와도 작은 질환이 없어요. 다 두렵고 큰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두렵고 잔인한 거는 바로 뇌 쪽 질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의 삶의 질을 파괴하는 병이다. 바로 여기에는 뭐 치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뇌 쪽 질환이 일 수도 있습니다. 치매는 가족의 고통조차도 모릅니다. 본인 자신도 잘 모르는 질환이 치매예요. 그러나 이 뇌 쪽 질환, 혈관 질환인 뇌 쪽 질환은 의식은 정확히 살아있죠. 소통이 안 돼요. 내가 언어에 장애가 오고 행동에 장애가 오고 밖에 생활보다는 안에서 생활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안에서도 누워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게 바로 뇌 쪽 질환이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고통이 심한 병이
증상이 바로 뇌질환이다. 그래서 오늘은 암보다 무서운 바로 뇌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혈관질환. 우리 혈관질환에는 위험인자가 있죠. 위험인자. 자, 과도한 음주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이제 추운 곳에 아니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더운 곳에 노출될 때도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나 지나친 심한 운동, 과로, 탈수 이런 부분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혈관 질환에는 이거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혈압, 그죠? 혈압도 있죠, 당뇨도 있죠. 그다음 뭘까요? 흡연도 있죠. 아니면 비만. 아니면 뭐 고지혈증, 아니면 뭐 가족력. 이렇게 혈관 질환에는 위험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질환에는 위험인자도 많지만 우리가 예방하고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혈관 질환은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조절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조절할 수 없는 거는 내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내 뇌가 아니면 내 심장이 아니면 이런 혈관이 노화가 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거 외에 내가 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가 있어서 식생활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흡연을 하면 흡연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이런 운동이라든가 모든 거를 개선을 해서 내 혈관 질환에 대한 거를 조절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게 바로 혈관 질환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암은 우리가 아무리 식생활을 개선하고 해도 암은 우연히 찾아와요. 막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암이 발병률이 1이지만 암보다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비용이 몇 배가 더 드는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시급한 게 현실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혈관 질환은 예방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만약 혈관 질환이 내게 찾아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를 최소화해야 된다. 내 몸에 남는 후유 장애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러면 이 혈관 질환은 언제 오냐? 너무너무 더울 때 수분이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갑자기 너무 추워서 혈압이 상승했거나 했을 때 이 혈관 질환은요. 모든 게 골든타임이 결정을 합니다. 골든타임. 시간이 곧 생명이다. 골든타임.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혈관질환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구급차를 이용을 해야 돼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고 구급차를 이용을 해야 되고 또 너무나 당황하면 119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이렇게 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되고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너무 놀라서 갑자기 물을 먹인 다든가 아니면 뭐 손을 딴다든가 아니면 뭐 집에 있는 막 우황청심만 이런 거 찾아가지고 먹인다든가 이래버리면 병원에 도착해서도 의사가 손을 쓰는 게 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손을 쓰지 마시고 바로 119를 불러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내게 남는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혈관 질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자, 뇌졸중 굉장히 무섭잖아요. 뇌졸중. 자, 뇌졸중에 가장 무서운 거는 반신마비, 뭐 언어장애, 행동장애 이런 거예요. 자, 뇌졸중은 우리가 집에서 흔히 경험해 볼 수가 있어. 손을 양쪽에 폈을 때 한쪽 손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뚝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거울을 보고 웃는데 한쪽이 잘 안 웃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자꾸 샌다든가 말할 때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어물어물 한다든가 이런 게 바로 혈관질환, 뇌쪽 질환에 대한 다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든타임, 내 몸의 전조 증상, 신호가 나왔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받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 초기에 발견이 되면 수술하지 않고도 혈전용해나 이런 치료를 해서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초기에 잡는 것이 혈관 질환은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뇌혈관 질환 굉장히 많이 보는 건데요. 2016년도 심사평가원의 통계입니다. 통계. 자, 우리 머리에 뇌에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터졌다. 살짝 터졌다 하면 뇌출혈이에요. 뇌출혈. 뇌에 혈관이 터졌다 해서 뇌출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또 뇌혈관이 있는데 혈관에 이제 찌꺼기가 서서히 막히거나 쌓이거나 아니면 다른 혈관 쪽에 있는 혈관에 있는 찌꺼기가 굴러 들어와서 뇌 쪽에 혈관이 들어와서 찌꺼기에 들어와서 막혔거나 이런 거를 바로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뇌경색.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터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뇌쪽 질환에는
터질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지만 터지거나 막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터지기 일보 직전에 뭐 벽이 얇아져 있다든가 아니면 조금 부어가지고 부풀어 올라 있다든가 아니면 혈관이 지나가다 좀 꼬여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터지거나 막히지 않아도 나오는 어떤 후유장애 진단이 바로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에는 뇌출혈과 뇌경색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방송에서 뇌 쪽 질환 준비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뇌출혈 담보도 좋고 뇌졸중도 좋지만 가장 범위가 넓은 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려보고 있죠. 자,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중요한 이대 질환 중에서 심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심장은 관상동맥 질환이죠. 관상동맥. 관상동맥은 뭐냐? 자, 심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이 관상동맥이 막히는 거 아주 100%딱 막혀서 심장이 굳어버리는 걸 바로 우리는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변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돼서 쓰러지는 게 바로 급성심근경색이고 우리가 예전에 말할 때는 뭐 돌연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심장 관련해서는 심폐소생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바로 회복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질환하고 심장은 많이 다릅니다. 뇌질환은 만약에 그런 증상이 오거나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장애가 내 몸에 굉장히 오래 남고 또 치료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거의 밖에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병원에서 1년 반, 2년까지도 재활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몸에 이제 기능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심장 쪽은 또 뇌하고는 달라서 이렇게 뭐 아니면 돕니다. 이렇게 심정지가 와서 쓰러져서 급성심근경색이 오든 아니면 혈관이라는 게 갑자기 확 막히지 않거든요. 서서히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좁아지는 게 훨씬 더 발병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서서히 좁아지는 것도 우리 몸에 분명히 신호가 왔을 텐데 그거를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막히게 되면 급성심근경색이 되는 거고 내 몸에 신호를 보냈을 때 내가 병원에 가서 심전도라든가 어떤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바로 발견되는 게 협심증. 그래서 혈관이 서서히 막히는 협심증이 가장 발병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심장에는 우리가 이렇게 통계상을 봐도 100% 심장 질환 중에서도 협심증이 67%나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급성심근경색 정도는 10명 중에 1명꼴 그리고 나머지가 다 허혈성 심장질환에 들어갑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에는 협심증도 있지만 100% 막히지 않은 급성심근경색을 제한 모든 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장도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도 나쁘지 않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하는 게 가장 보장의 범위가 폭넓어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협심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술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암 다음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협심증이에요. 그래서 협심증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만큼 우리 혈관에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그런 식생활이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협심증 같은 경우는 혈관에 망을 삽입을 하는 겁니다. 배를 째고 여기를 열고 하지 않아요. 시술입니다. 시술이어서 복강경으로 망을 삽입을 해서 혈관에다 망의 풍선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졌던 게 이렇게 넓어져요. 그래서 시술도 굉장히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해서 생활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질환은 굉장히 뭐 아니면 굉장히 사망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 복귀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이 거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심장도 우리가 조심해서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50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이대 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두려움도 높아지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질환이죠. 암 다음으로. 그래서 오늘은 50세 남성분과 여성분들 보험료가 그러면 진단비 구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 되느냐 한번 봤을 때, 자, 뇌출혈도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혈압약을 안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뇌에는 작은 혈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그만 스트레스나 조그만 운동에도 쉽게 터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출혈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출혈과 뇌경색을 다 담고 있는 뇌졸중 진단비도 1,000만 원, 그리고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보다 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그래서 이 뇌 쪽 관련으로 해서 3,000만 원 플랜입니다. 3,000만 원 플랜이고, 그리고 요런 진단비 같은 경우는 최초 1회안이에요. 재발했다고 또 주고 안 하거든요. 이건 최초 1회안이고, 이런 혈관 질환이 오게 되면 무조건 수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100% 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혈관 수술비, 뇌혈관 수술비도 1,000만 원 넣습니다. 그러면 혈관 수술비까지 하면 4,000만 원 플랜이 되는 거고, 자, 진단비는 최초 1회안이지만 혈관 수술비는 어떻게 된다? 반복적으로 재발하게 되면 또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담보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특약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굉장히 범위가 넓다. 자, 심장도 마찬가지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2,000만 원 넣고, 또 허혈성 심장 진단비 1,000만 원 넣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발해도 주는 심장 수술비 1,000만 원 넣었어요. 이것도 해서 4,000만 원 플랜이죠. 이렇게 했을 때 50세 남성과 또 여성분들 5만 원, 남성분은 5만 원대, 여성분은 3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대 질환은 발병률이 암이 분명히 높긴 하지만 암은 치유할 수 있고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마무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렇지만 이 뇌 쪽 질환만큼은 암보다도 몇 배가 더 치료비나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사회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의 이제 자영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 뇌질환만큼은 굉장히 보장의 범위를 크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봐요. 자, 요즘은 이 뇌질환 이나 신장질환에 대한 이 관심도나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술비 보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제 50대 중반, 60 되신 분들이 실손보험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를 갖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태까지 내가 부어온 것도 너무 아깝고, 그렇지만 소득이 줄었는데 이 오른 보험료를 내면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손보험 대체로 수술비 보험도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만약에 진단비 구성이 너무 어렵다. 내가 기존에 어느 정도 부분 보장 준비도 되어 있지만 추가로 하긴 너무 할 때는 실손보험 대체로 수술비 보험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지속적인 치료비가 될 수가 있죠. 수술은 재발에도 또 줄 수 있고, 작은 생활부터 큰 질병까지가 다 보장이 됩니다. 물론 금액 부분 차이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이런 이대 질환,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수술도 들어가지만 자잘한 그런 수술비 담보도 보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비 못지않게 이런 수술비 보험도 한번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40세 정도 되신 분들로 했을 때는 이거는 아주 저렴하게 산출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도 많은데 여기다 이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수술비도 막 3,000만 원 이상 나오게 분명히 플랜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손보험 대체로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크게 안 가져가도 기존에 갖고 있는 거하고 굉장히 다 중복 보상, 반복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실손 플랜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뇌나 심장 쪽에 이게 관열 수술한 게 아니에요. 비관열 수술했을 때, 비관열로 카테터나 내시경 시술했을 때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관열 수술하게 되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비관열 수술로 산출했을 때 수술비 보장이에요. 그래서 뇌나 심장 쪽에 했어도 1,000만 원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비 못지않는 수술비가 나와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있으면 중복으로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 내가 실손보험이 없다 그러면 이 수술비 받아서 병원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진단비나 실손보험이 잘 돼 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어떤 지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술 특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대 질환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술비가 나오고, 이런 작은 생활 질환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 시술 안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지금 굉장히 50 안 되신 분들도 백내장 시술 굉장히 잘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런 백내장 시술도 한쪽 눈 할 때 100만 원,
양쪽 다 하게 되면 200만 원. 그래서 기존에 어떤 실손보험은 입원해야 뭐 90% 100% 주고 통원 치료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런 수술 특약은 입통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술했다라는 수술 확인서만 있으면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상 나가는 것도 간단하고 절차가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활질환 아니면 이제 허리 이 허리 쪽 수술하게 됐다. 그러게 되면 수술도 240만 원. 뭐 내가 건강검진 하다가 대장이나 위에 용종이 있어서 용종 절제를 했다. 그러면 용종 절제할 때마다 50만 원씩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작은 생활 질환부터 이렇게 큰 질환까지의 수술비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 담보는 내가 보험을 준비하는 구성에서 빠져서는 안 될 그런 보험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대 남성, 여성이든 이 수술비 구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보험료 구성이 되느냐. 보통 이제 상해 수술비도 많이 넣어요. 이런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는 꼭 내가 골절돼서 뭐 수술하거나 이걸 떠나서 만약에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뭐 치아가 깨졌다든가 했을 때 임플란트 하게 되면 그것도 상해 수술비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해 수술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아까 이제 질병 수술비라든가 20일 때, 100일 때 아니면 종 수술비 이런 부분적으로 다 넣었을 때가 남성이 45,000원, 여성이 43,000원, 4만 원대로 저렴하고 실속 있는 이런 수술비 플랜 하나 준비하셔도 굉장히 좋다.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만성질환을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으세요. 이제는 뭐 암도 만성질환으로 갈 수 있다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시대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식생활이 굉장히 서구화 많이 됐죠. 그래서 만성질환을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만성질환 혈압 있든 당뇨가 있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혈압약 드시는 분, 고지혈증약 같이 먹는 처방받아서 먹고 있고 그래서 이 만성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 분들 내가 위험약을 꾸준히 먹거나 아니면은 대장에 용종이 있어서 뭐 2년 전에 떼냈거나 했던 이런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들도 수술비 보장만큼은 충분히 내가 준비할 수 있다. 방금처럼 뇌나 심장 쪽에 비관혈 수술했을 때도 1,000만 원대 수술비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고 내가 생활질환 똑같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수술이든 대장 용종이든 뭐 치질 수술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질 수술도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병력 있으신 분들도 수술비 보험은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어떻게? 자, 그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를 종 수술비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 쪽은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 30만 원과 또 20일 때 100일 때를 또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500만 원씩. 그러다 보니까 아까 2대 질병에서 뇌혈관과 허혈성이 1,080만 원의 수술비 보장이 됐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무해지로 20년나 90세 갱신 없어요. 보험료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납에 90세까지 보장해도 남성분 5만 5천 원, 여성분 5만 2천 원. 충분히 실손보험 대체로도 되고 또 기존에 내가 진단비 대체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수술비 담보는 우리가 보험을 구성함에 있어서 실속 플랜으로 꼭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수술비 플랜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대 질환이 4개만큼은 찾아오지 않고 피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질환이 님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기치 못한 질병에 대비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거에 플러스 해도 되고 또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암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2대 질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관 질환은 예방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우리가 예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2대 질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라이프런 A 강의 시간에는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2대 질환의 플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강의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요, 보험 전문가의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사례가 많은 게 2대 질환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라는 이 암보험은 다들 들고 계시는데 바로 이어서 2위와 3위인 이 2대 질환 보험은 아직도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자, 요즘은 30대 중반에도 갑자기 쓰러지시고 뭐 뇌졸중이 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5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뭐 암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고 나서야 보험 하나 들어놓을 걸이라고 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일단 문제가 생기면은요, 치료가 상당히 길고 또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대질환 보험 필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자, 50대인데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입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강의 보니까 제가 아는 지인분의 사례가 좀 떠올랐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30대 중반이고 또 남성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대질환 보험에 대해서 저한테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30대 중반의 남성의 경우에는 진단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진단비 구성은 보통 이제 보험료, 본인이 지출할 수 있는 그 보험료 안에서 해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진단비 구성을 할 때는 내가 연봉이 얼마냐, 내가 연봉이 3천이냐, 5천이냐에 따라서 그 연봉만큼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대질환 준비할 때는 물론 암 보험을 준비할 땐 기본으로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보다는 치료비나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월등히 많이 드는 질환이기 때문에 본인 연봉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걱정이 되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이대질환은 이제 보통 보니까 이제 질환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체격이 좀 있거나 아니면 식생활이 조금 다른 분보다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족력이라든가 형편에 맞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물어보면 연봉만큼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의 경제적인 여력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대 질환이 암보다 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보험 준비는 필수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요, 그럼 유병자분들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오늘 소개해 주신 뭐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가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은 병력 있으신 분들이 유병 장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솔직히 없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어느 약이든 하나씩 다 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회사에서든 아니면 지역에서 개인적으로도 종합검진 같은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 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50 전후 되신 분들은 10명 중에 진짜 5명, 6명은 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병력 있는 분들이 유병 장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병력 있는 분들도 보험 가입하는데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병력 있는 분들도 요즘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잖아요. 325 조건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뭐 3개월 이내 내가 새롭게 진단받아서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진단 받은 적 없고 내가 2년 이내에 뭐 입원하거나 수술한 거 없다. 아니면 뭐 5년 이내에 내가 암 진단 받은 적 없다. 혹시나 2년 이내에 입원을 했어도 내가 교통사고에 그 단순한 염자나 타박상 정도다 하게 되면 충분히 보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있으셔도 절대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는 보험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유병자도 수술비도 되고 진단비 가입도 된다고 합니다. 건강체와 똑같이 보장금액 넓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고요. 이왕이면 지금 건강하신 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이요. 그 진단받고 보험료 더 이상 내지 않는 기능 있잖아요. 납입 면제 기능 혹시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암 진단 받았다 그러면 암 진단비에 대한 보장 보험료만 빠졌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때가 보험료가 더 저렴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보험회사가 상품을 만들면서 기존보다 보장의 범위도 넓어졌지만 보험료도 많이 올랐어요. 보험료가 많이 오른 거는 뭐냐면 상품 안에 납입 면제 기능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나 뇌졸중, 뭐 급성 심근경색 아니면 다치거나 아파서 80% 이상 후유 장애가 되면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암 진단 받았을 때도 암 진단비에 대한 보장 보험료만 빠지는 게 아니라 뇌나 심장의 모든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내 보험 만기 때까지 보장만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회사나 상품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납입 면제 기능을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난 납입 면제 기능 안 받고 싶어 그러면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납입 면제 기능은 이제 예전하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을 받으면 더 이상 앞으로 보험료 내지 않아도 되는 납입 면제 기능 내가 원하면 가져갈 수 있고 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유연하게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우리 몸 안을 구석구석 흐르는 이 혈관에는요, 평생 동안 나이가 들면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암보험만 있고 이대질환 보험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상담 받아보시고요. 나는 이대질환 보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증권을 꺼내 보시고 범위를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만약 부족하다면 범위를 넓혀서 진단비와 수술비로 보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준비에도 순서라는 게 있으니까요. 지금 내 보험 준비 순서는 어떤 건지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예비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사연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그동안 잔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50대 접어들면서 주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씩 건강이 악화되자 저도 자연스럽게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보양식을 찾아 먹기도 하고요. 건강에 해롭다는 건 조금씩 피하면서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후배 한 명이 입원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 그동안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돼서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보험에 잘 가입해 놓으라고 본인도 이번에 보험 덕을 톡톡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뜨끔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몇 개 있긴 한데 무슨 보험이고 보장 내용은 뭔지 도통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설계사를 만나 여러 보험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제 주변을 봐도 사람 앞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보험 리모델링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왕 하는 것 공신력 있는 곳에서 리모델링 받고 싶어서 보험플랜 119에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자, 부디 좋은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주변 분들이 아프고 나서야 보험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민지웅 전문가님께 해결책 도움 얻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분이 저희만 믿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네. 이분 기존 보험이 어떨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그동안 다니시던 이제 회사를 퇴직하시고 네. 자영업을 좀 준비하시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평소에도 이제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뭐 등산이나 골프 모임 같은 걸 많이 가지셨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런 모임들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보니까 건강에는 원래 관심이 많았지만 더더욱이 더 건강에 좀 관심을 가지신 것 같고 보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주변 분들의 권유로 이제 본인의 보험을 설계 제안을 받으신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기존에 가지신 보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보험들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오, 예. 우선은 1999년도, 그러니까 이분이 30대에서부터 보험을 가입하기 시작했고요. 보험료를 오래 내는 거를 좀 싫어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전부 다 거의 다 이제 10년 납으로 이렇게 보험료를 다 이미 납입을 하신 상태고요. 예. 보장만 받으시면 되는 상태인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보험들이 너무 과거에 든 보험이다 보니까 만기가 굉장히 짧으세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했다고 할 수 있죠. 10년 납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젊었을 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게 내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우선은 우리가 과거 한 20년 전쯤을 생각해 보면 보험하면 암보험이 전부였어요. 사실은 암보험 혹은 종신보험 이 두 가지 보험에 대해서만 있었기 때문에 우선 처음 가입하신 보험을 보면 암 진단금, 암 수술비, 암리범비 이렇게 좀 단촐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 보험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형태의 보험이에요. 두 번째 보험 같은 경우도 암진단비, 뭐 암리범비, 그리고 암사망, 암수술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세 번째 보험 같은 경우는 암진단금에 뇌와 심장 쪽을 약간 추가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전부 다 65세 만기, 70세 만기로 만기가 굉장히 짧죠. 만기가 짧아도 너무 짧은데요. 그렇죠. 80세 만기도 아니고 65세는 그렇죠. 너무 건강할 때잖아요. 네, 과거 보험이 대부분 만기가 짧았고 예. 사실 지금처럼 뭐 100세 시대다 이런 말이 아예 생기기 전일 뿐더러 사람이 100세까지 산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만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암진단금이 지금 3개 보험을 합치면 5천만 원, 고해감까지 합치면 9천만 원, 그리고 암수술비도 3개 보험을 합치면 600만 원, 암리범비도 충분히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기타 뭐 수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직장에 있을 때는 그 직장에서 실손보험을 전부 다 직원들에게 가입해주는 그런 기업을 다니셨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퇴직을 하시면서 실손보험이 없어졌는데 이 부분도 모르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지인분을 통해서 설계사분께 보험에 대한 제안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제안을 받은 보험이거든요. 아직 가입은 안 하셨고 상담만 받으셨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조금 약간 이제 의문이 조금 예. 생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가입을 조금 연기하시고 저희 방송 쪽으로 질문을 주신 건데요.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앞서 사연에 소개된 대로 잔병 치레가 거의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을 건강검진 외에는 거의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안받은 보험을 보면은 이 보험은 유병자 보험입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인 성인 건강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을 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병자 보험을 제안을 받으셨는데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지사항이 적은 대신에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일반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할증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예. 비싼 보험이란 얘기죠. 위험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병자 보험은 비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장의 금액이 굉장히 작고 보장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아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이죠. 지금 제안받으신 걸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암진단금도 1,0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 급성징후 1,000만 원 이렇게 제안을 받으셨는데 일단은 보장 금액이 좀 적다고 할 수가 네. 있고 기존의 보험은 65세와 70세가 되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보장이. 그런데 이걸 설계해 주신 분께서는 기존 보험이 너무 잘 돼 있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 크게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보험을 추천해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장이 뭐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암진단금이 5천만 원, 뭐 암수술비도 6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70세가 되면은 이분의 보장 금액은 0원입니다. 그쵸, 아무것도 다 없어요.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입한 이 보험만 남게 되고 70세에 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이 보험만 남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보험을 가지고 70세부터 이분께서 생존해 계시는 동안 이 보험만 가지고 보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아닐 수밖에 없는 그거 거죠.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건강하신 분인데 유병자 보험을 왜 권유해 주셨는지 궁금하기도 그렇죠. 하고 뭐 간단해서 이걸 추천해 주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분 그럼 70세 이후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점을 좀 유념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분이 이거를 연기할 때는 또 다른 분께서 요즘은 보험 방송도 많이 하고 예. 인터넷에도 정보가 많으니까 좀 더 보험 방송도 좀 보고 이런 추천을 좀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방송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가장 관심을 가진 특약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분도 만기를 생각지는 않고 내가 암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들어져 있으니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치매도 보장되고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좀 가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이번에 제안받은 보험을 봤더니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있긴 있는데 내가 지금 내 나이에 이렇게 많이 가입이 되는가라고 이제 좀 의문을 가지셨고 그다음에 방송을 보다가 알게 되신 거지만
보시면 맨 밑에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80% 이상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후유장애, 내 몸에 영구히 손상되는 부분이 무려 80%가 넘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적인 분이 질병후유장애나 상해후유장애를 80% 이상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질병후유장애 보장에서 그 퍼센티지의 숫자가 크면은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의 80% 이상이 내가 영구히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상황이 오는 거는 쉽지 않은 거고 그렇죠. 주변에서 볼 수도 없어요. 사실 네. 확률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고 이 80% 이상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3에서 100% 혹은 80% 미만 특약을 들어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유병자 보험에서 당연히 그 특약을 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원했던 특약은 아닌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름을 보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보험 특약의 이름을 보고 나는 이 특약이 가입돼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혼동하시면 안 되고 사실 보험 증권을 봐도 내가 읽어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살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으면 나는 일반적인 보험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난 당연히 유병자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2개 다 동시에 드시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 1개만 드시고 있는 분이라면 일반 보험이 가입이 되세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충분히 가입도 될 수 있고 물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할증이 붙어요. 그런데 할증이 약간 붙는다 하더라도 유병자 보험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렇죠. 보장 금액도 더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보장 금액도 크고 보장 범위도 더 넓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성질환 약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든지 아니면 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다면 내가 만성질환 약을 꼭 먹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적인 보험을 들 수 있고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병자 실손의 경우는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는 가입을 하는 것이 정말로 큰 병이 생겨서 내가 병원 신세를 좀 오래 져야 되는 경우라면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유병자 실손의 경우는 굉장히 보장 범위가 좁고 그리고 사실상 가격도 일반 실손보험보다 약 2배가량 비싸요. 그런데 뭐 MRI도 되지 않고 도수치료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고 또 과거에 내가 병력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전문가와 상의 후 일반 보험이나 일반 실손보험에 도전해보고 그 이후에도 안 된다라고 하면 유병자 보험이나 유병자 실손보험은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일반 보험에 비해서 어떤 단점이 있는지도 충분히 상담을 거친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요. 이분이 지금 과거에 젊었을 때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을 가입한 게 있어요. 물론 만기는 짧지만 그때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특약이 대부분의 보험사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화면과 앞서 강의에서도 나왔지만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특약을 가입해야 내가 뇌질환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이제 50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최대 1,000만 원까지밖에 한 개 보험에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뇌질환이 좀 걱정된다 혹은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2개 정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1개 정도로는 최대 1,000만 원 그리고 또 일부 보험사에서는 아예 해주지 않거나 혹은 몇백만 원 정도밖에 보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해주는 보험사를 잘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뇌졸중 같은 경우는 현재 약 7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나마 뇌의 경우는 뇌졸중이라는 이 중간 단계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심장 쪽을 보시면 중간 단계가 없어요. 급성심근경색까지만 보장이 되어 있다면 그러네요. 굉장히 좁습니다. 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은 2005년도 조사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급성심근경색의 비율은 약 9%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만 가입이 돼 있다면 나는 전체 심장질환의 91%를 놓치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옆에 보시면 협심증이라고 써 있죠. 이 협심증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약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심증이 나오고 내가 치료를 받거나 혹은 병원에 오래 있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만큼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그래도 충분히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분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질병 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치매도 보장을 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 몸에 올 수 있는 모든 노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전부 다 보장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화면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것도 일부분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만 보여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도 4월에 우리가 이 후유장애 표가 개정이 되면서 그 당시 없었던 과거 의료 기술로는 없었던 것들까지 새롭게 추가돼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충분히 가입하고 만기도 80세 만기가 아닌 90세, 100세 만기로 충분하게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하신 분들 중에 사례를 보면 당뇨로 인해서 발가락을 절단하신 분, 제가 최대 3개까지 절단하신 분을 최근에 보게 됐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양말도 항상 신고 계시고 지금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항상 좀 고생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당뇨는 당뇨병 자체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합병증이 굉장히 그쵸.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런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암이나 뇌나 심장 이 3대 질환을 가장 걱정하잖아요. 암 수술을 받아서 내가 장기를 절제하거나 이식받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후유장애는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보험을 들고 아까 말했던 이대질환 보험을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이 나한테는 안 오고 피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후유장애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일찍 사망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피해갈 수가 없고 더더욱이 3대 질환이 온다라고 한다면 후유장애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암 진단비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이런 진단비들은 한 번만 지급되고 끝입니다. 네. 하지만 이 후유장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번 발생했다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여지도 있죠. 후유장애 특약은 단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유장애가 생길 때마다 그리고 후유장애가 커질 때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서 지급되는 와. 특약이기 때문에 예.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지금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분들은 당연히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년 4월이 되면 사실상 모든 보험사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없애겠다.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줄이겠다.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은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걱정될 수밖에 없죠. 예.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보장되는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10년, 20년 후부터 시작이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에는 60대 이상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걱정되고 부담될 수밖에 없는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없는 분들 그리고 80세 만기로 되어 있거나 혹은 80% 이상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상담을 거쳐서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꼭 가입을 해야 된다. 내가 기존에 보험이 많은 분이다라고 하더라도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상해 후유장애는 네. 어떤 이슈가 발생해야 되죠. 내가 다치거나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야 되지만 상해 후유장애는 대신에 저렴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일수록 이 상해 후유장애는 많이 들어놓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해도 그렇고 뭐 당뇨 같은 성인병 우리가 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질병 후유장애라든가 상해 후유장애 뭐 저렴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분 예. 같은 경우는 지금 유병자가 아니신데 유병자 보험을 제안받으신 거고 그러니까요. 혹시나 더 알아보지 않으셨다면 저희 방송으로 연락을 안 하시거나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지 않으셨다면 그냥 꼼짝없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어야 되는 예. 상황이 왔을 수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냥 무해지 종합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진단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이분도 이제는 50대가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성이니까 암진단비가 저렴하진 않아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보단 저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가입하실 수는 없으니까 70세까지는 기존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는 2천만 원 정도면 나는 적당하다라고 하셔서 암진단비는 2천만 원을 가입하셨고요. 그다음에 암수술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지만 70세면 다 끝나요. 그래서 100세 만기로 새롭게 암수술비도 가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1,000만 원까지밖에 한 보험에선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50살이 넘었기 때문이고요. 이것보다 더 크게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을 한 2개 정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1,000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뇌졸중과 섞어서 2,000만 원 보장,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과 섞어서 합쳐서 2,000만 원 보장, 이렇게 해뒀고요. 기존 보험에는 모든 질병, 모든 상해의 수술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수술일 땐 10만 원, 큰 수술일 땐 300만 원 가져갈 수 있는 1호종 수술비를 질병 상해 수술비 모두 넣어드렸고, 34대 질병 수술비로 해서 조금 더 큰 질병일 경우에는 수술비를 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보장을 구성해서 무해지 종합보험을 추천드렸고, 유병자 보험, 아까 처음에 제안받은 유병자 보험보다 가격이 뭐 한 15,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보장은 굉장히 커지고, 기존에 제안받은 거에는 없던 보장들도 훨씬 더 많이 구성을 할 수가 있었고, 시청자님도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분은 실손보험이 없는데 유병자 보험만 가입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었는데, 실손보험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손보험 추가를 해드렸고, 이미 금액을 다 낸, 보험료를 다 내신 그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제안받은 보험은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해지 종합보험과 실손보험을 가입하심으로써 총 보험료는 15만 원 정도 내시게 됐고요. 본인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갱신은 실손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보험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든 보험이 65세 만기 그리고 70세 만기였고요. 건강하신데 유병자 보험으로 권유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퇴직하셨으니까 실비 따로, 그리고 관심 있어 하신 질병 후유장애 3% 이상과 함께 2대 질환 범위까지 넓혀가지고 100세 만기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약을 먹는데 건강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거나, 혹시 질병 후유장애 내가 가지고 있는지 범위 확인까지 원하시는 분들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민지홍 전문가님 모시고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